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시장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는 우리가 14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 파트. 그러니까 시장론은 시장 파트하고 그 다음에 지대론하고 입지론이 있거든요. 이쪽을 이제 잡는데, 자, 우리가 140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시장 파트가 있어요. 자, 140페이지 부동산 시장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장 파트는 나온다면 한 두세 문제 정도, 이 파트에서는. 자, 그래서 시장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140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나온 내용은 이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시장이라는 자체가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과 양이 결정되는 기구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부터 간지 시험 문제냐면 141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시장과 완전 경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인데 우리가 먼저 페이지를 넘기시면은 완전 경쟁 시장이 성립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를 잡으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잡으셔야 할 내용이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경쟁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만 얘기만 하는 것이지 시장에서 현실상 나타나지 않는 이론상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거고 이걸 기준으로 잡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불완전하거든요. 대부분 현실 시장은 다 불완전합니다. 부동산도 불완전 시장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도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시험 문제가 자, 네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완전 경쟁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네 가지 조건이 다 성립되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완전 경쟁은 다수예요.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분필을 만드는 수요자 공급자들이 너무 많아서 가격이라는 것을 수능하는 가격 수능자가 됩니다. 일물일가 법칙이 되니까 가격 수능자가 된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가격을.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서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제 시장 진입이 쉽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소수예요. 소수.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되는데, 자, 소수라는 것은 부동산은 고가성이 있습니다.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유효소가 제한돼 있죠. 수요자도 적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도 부중성에 의해서 땅이 제한돼 있죠. 공급자도 수가 적은 편이죠. 그래서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은 언제든지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자, 가격을 순응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시장에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습니다. 퇴거가 자유로운데, 자, 부동산은 어떻죠?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시장 진입이 어려워서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은 뭐든지 물건이 동질하죠. 동질성을 갖고 있으나 우리는 비동질성을 갖고 있다. 자, 이게 개별성 때문에 그래요. 개별성 때문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완전 경쟁은 뭐든지 다 완전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불완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냐면 책에 일단 체크는 해드리고요. 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그 14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142페이지 가시면은 박스가 있는데 완전 경쟁은 수요자 공급자가 다수예요. 근데 부동산은 소수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상품이 동질하지만 부동산은 비동질이다. 자, 시장이 항상 참여와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완전 경쟁은. 근데 우리는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고가성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부동산은 불안전하다. 정보 비용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완전 경쟁은 일물일가가 안 되다 보니까 다 물건이 우리가 그 일물일가가 되다 보니까 동질한데 부동산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일물일가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제3절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의 별표를 하나 정도 펴놓으시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를 끄는데,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이 다릅니다. 특성은 부동산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볼펜과 다른 캐릭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배웠듯이 시장의 국질성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앞쪽에서. 부동성이라는 걸 배우셨죠. 부동성을 할 때 제가 지역마다 다 다르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어떻습니까? 각각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부분 시장으로 나열되어 있다. 시장끼리 시장의 진출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급 조절이 어렵죠. 이렇게 해서 부동성 때문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별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개별성 때문에 자, 물건이 코카콜라가 만약에 캔콜라가 500원이라면 전국이 다 500원이기 때문에 그 가격과 그 물건에 대한 성질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비동질성 때문에 개별성이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개별성 때문에 다 틀려요. 그래서 일물일가가 안 되기 때문에 표준화되어 있지가 않죠. 그래서 비표준화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일물일가가 안 되다 보니까 물건이 다 틀려서 규격화되어 있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칠판주기에는 자, 물건이 똑같다 보니까 본사에서 물건을 떼어다 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매상, 소매상이 있는데 토지의 도매상, 소매상이라는 거 못 들어보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공개돼서 자,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은밀성 때문에 굉장히 거래가 사적이고 정보 수집이 어렵고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서 비조직성이어서 집중 통제가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데요. 수급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급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 조절이 어렵다는 겁니다. 수급 조절의 곤란성. 자, 그래서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연계가 이제 지역 절차가 나타나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 단기와 장기를 봤을 때 우리가 거미집을 공부했듯이 부동산이나 농산물 같은 건 단기에 우리가 바로 생산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 조절이 어렵죠. 그래서 가격이 왜곡됩니다. 근데 장기에 가서는 어느 정도 공급이 늘어나니까 어느 정도 수급 조절을 하면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럼 단기적으로 더 가격이 왜곡될 수가 있다는 거죠. 가격이 왜곡.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142페이지 내용 들어가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시장의 지역성, 국지성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1번에 보시면 국지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 부동성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2번에 가시면은 지역마다 다르니까 어때요? 정보활동, 중개활동, 중개업자가 지역 간의 분업이 나타나겠고. 3번, 시장이 분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시장별로 시장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공개성이라는 걸 얘기했죠. 그래서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때요? 그 자체적으로 정보 수집이 어렵고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자, 상품이 비표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가 안 돼서 규격과 표준화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장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굉장히 사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시장 조직화가 어렵기 때문에 유통구조상 거래상대가 간의 직거래가 형성되고 집중 통제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수급 조절이 곤란해요. 특히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단기적 가격이 왜곡됐다는 게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장기적이 아니라는 거. 자,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 가격이 왜곡된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매매 기간의 장기성은 이 매자가 살매와 팔매가 있거든요. 자, 사는 거는 고가이기 때문에 구매 작업을 추적하는데 오래 걸리고요. 자, 파는 건 왜 그렇죠? 자, 우리가 빨리 내놓으려면 금매로 내놔야 돼요. 그러면 단기에 재가격을 못 걷기 때문에 단기 거래가 또 곤란하다는 거죠. 단기적 가격이 왜곡되고, 자, 부동산은 법적 제한이 많아요. 그 때문에 시장 진입이 좀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들겠고요. 진입이 어렵고, 자금의 유용성은 고가이기 때문에, 자, 이 이자가 낮아야지만 자금의 융통이 더 많은 공급자, 수요자한테 또 시장의 참여자가 된다. 그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능과 특성은 달라요. 그래서 시험 문제 기능과 특성을 비교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오지선다로 5가지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기능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아까 시장의 특성은 여기 가죽에서는 불편하고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비공개라는 건 뭡니까? 비공개는 동질하지 않기 때문에 은밀하게 이루어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볼펜 같은 경우는 동질하기 때문에 1,000원이라는 게 공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특징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볼펜과 다른 특색이 있는 어떤 캐릭터고, 부동산 시장도 볼펜처럼 어떤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볼펜이 현금과 교환하듯이 부동산과 현금과 교환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환의 기능. 그 다음에 자원 및 공간의 배분. 자원 및 공간 배분. 자, 우리가 가격을 통해서 항상 어떻게 돼요? 이 수요와 공급이 결정이 되면서 이 공간이 배분되고 또 자원도 배분되기도 하죠. 더 이윤적으로 자원이 또 배분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어떻습니까? 교환 기능을 하고 가격 창조라는 게 있어요. 가격 창조 또는 기능이라고 하고 우리가 자료 창조에 대한 가격을 창조시키거나 아니면 형성시킨다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깊숙하게 좀 나가겠지만 어때요? 그 오른쪽에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자, 이건 아직까지 뭐 그래프를 가지고 나온 적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지문을 뜬 적이 있었거든요. 자, 요게 가격입니다. 가격이고 자, 요게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 저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자, 요게 이제 어떻습니까? 매도자고 요게 매수자거든요. 자, 이게 제한 곡선인데 만약에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이 돼서 만나게 되면은 만약에 1억이면 딱 적당하대요. 자, 근데 어떻습니까? 매도자는 처음에 비싸게 받으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1억 2천을 달라. 그 다음에 매수자는 처음에는 싸게 받으려고 해서 8천만 원을 달래요. 그럼 안 만나죠. 그럼 가격 제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자, 매도자는 가격을 하락시키는 제한을 하고요. 매수자한테 가격을 상승시키는 제한을 한다면 자, 여기 안에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죠? 매수자가 원하는 최고 가격. 자, 어떻습니까? 그 이상은 못 주겠다는 거고요. 매도자의 최소 가격. 그 밑으로 못 받겠다는 이 안에서 가격이 형성할 수 있더라.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제공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부동산 시장에 나가면 정보를 또 얻죠. 정보 제공에 대한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과 질의 조정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경쟁이 심해요. 뭐 모델하우스끼리 이제 서로 분양을 하게 되면 질을 또 높일 수도 있죠. 양과 질의 조정. 질의 조정.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땅의 질이 높아져요. 땅의 질이. 자, 그럼 어떻습니까? 건물 올리다 보니까 건물이 고층화 돼서 양도 늘어나서 도시가 성장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계속적인 부지 경쟁은 자, 우리가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경쟁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부지끼리 서로 동일 효용을 사용하는데 경쟁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어진 지리적 공간 범위 내에서 토지 이용 형태를 또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게 비공개성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비공개성은 볼펜하고 다른 특성이지 기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능이라고 하면 달라요. 이건 특성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145페이지 나와 있는 단기, 장기는 제가 정책 파트와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정책과 연결시키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중요한 파트로 가겠습니다. 자, 어디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효율적 시장 148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148페이지는 출제 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는 한 3개 정도짜리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효율적 시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효율적 시장 이론은 우리가 주식에서 따왔어요. 주식시장이 정보가 사실이 아니든 그 정보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부동산 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도 정보가 민감하기 때문에 자, 어느 지역에 전철역이 3년 있다 들었습니다. 그럼 3년 있다 가치가 오른 게 아니라 지금 즉시 반영을 합니다. 그걸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효율적 시장은 입문과정에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했지만 이게 바로 주식시장에서 따온 겁니다. 자, 그래서 효율적 시장 이론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효율적 시장. 자,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정의 있다 볼 거고요. 자, 부동산도 정보가 굉장히 민감하다. 자, 그렇다면 여기 사거리에 전철역이 3년 후에 들었을 것 같다 라는 정보가 발표되자마자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그럼 정보가 3년 시점에 미래 시점에서 반영된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반영된다는 겁니다. 그럼 정보가 즉시죠. 즉시, 지체 없이 즉시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정보라는 것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그래서 약성이라는 건 약하죠.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럼 과거를 분석하는 건 기술이 들어가요. 데이터를. 근데 중강성은 어떻죠? 자, 중강성은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까지였습니다. 현재까지가 분석하는 게 기본적이라는 말을 썼죠. 근데 강성은 강하죠. 그래서 앞쪽에서 인문 과정에서 미래까지 반영되는 시장은 이론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장은 완전 경제가 가장 부합하죠. 자, 그렇다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정상이고요. 더 얻을 수 있는 건 초과이윤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보를 알면 득이고 모르면 손해죠.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페이지를 넘기셔서 자, 그 내용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일단은 148페이지 가시면은 밑에 효율적 시장에 1번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따왔다는 내용이 있고요. 자, 2번은 그 정보가 발표되자마자 미래 시점, 장래 변동 시점에서 가치가 변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변한다는 게 키포인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서부터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좌측의 그 효율적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된 변화가 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럼 제가 박스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내용이 다 박스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 넘기시면은 우리가 15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0페이지 보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본다면, 과거까지가 약성, 기술적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강성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분석하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과거와 그 현재가 공표된 즉시 반영된다는 건 그 기본적 분석을 한다는 거고요. 자, 미래는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데 안정 경제가 부합합니다. 이론이에요. 그래서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는 정보든 공표된 건 과거와 현재고 공표되지 않는 건 미래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주식과 부동산은 강성은 나타나지 않고 거의 중강성까지, 특히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이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정상이윤이고 더 얻는 게 초과이윤이라면 그 박스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정상이윤만 없고요. 정상이윤만 없고, 자, 이걸 넣으면 초과이윤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약성효율적 시장은, 약성은 과거만 반영이 됐죠.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기술적이거든요. 자, 그럼 요거는 박스를 보시면 그 안에서는 과거의 정보는 기술적 분석을 한다면 정상이윤을 얻어요. 근데 과거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중강성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도 거의 소수라고 볼 수 있죠. 거의 뭐 나타날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과거밖에 없고 현재 정보를 모른다면 현재와 미래 정보를 얻으면 또 초과이윤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부분 중강성이에요. 이게 현실이죠. 대부분 시장이 중강성입니다. 여러분들 저나 다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까지 보는 게 기본적이죠. 그래서 중강성은 과거와 현재 정보까지 분석하는 게 기본적이죠. 그럼 이 안에선 박스 보시면은 당연히 과거와 현재에 공표된 거는 기본적 분석은 정상이윤밖에 못 얻어요. 근데 과거와 현재로는 초과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개발될지 어디 미리 아시는 분들이 정보를 사서 또 초과를 누릴 수도 있죠. 그 미래의 정보로 초과를 누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강성은요? 강성은 이론상이에요. 이런 시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강성은 과거와 현재 다 반영됐고 미래까지 다 반영됐으니 어떤 분석도 필요 없죠. 그럼 이 시장은 초과는 누릴 수 없고 정상이만 얻는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내부 정보가 기업의 내부 정보가 미래 정보예요. 그럼 그거를 분석이 불필요하며 정상을 먹고 어떠한 정보든 총을 얻을 수 없죠. 왜? 과거 현재 정보가 다 반영됐으니까. 자,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이제 할당률 쪽입니다. 할당률 쪽 시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어렵냐면,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오른쪽에 그 계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차피 동영상 강의를 이제 1강서부터 쭉 듣잖아요. 그럼 투자론 파트가 또 다음에 나와요. 그럼 투자론 파트의 화폐 시장 가치를 공부를 하시고 이쪽 온다는 가정하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도 보니까 일단은 할당률적 시장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제가 이제 내용에 책에 그렇게 넣어놨는데요. 할당이라는 자체가 왜 나오게 됐냐면 부동산이 불안전하죠. 투기가 발생합니다. 그죠? 투기가. 그래서
불안전 때문에 이제 할당이지 못하다라는 자체를 조금 우리가 달리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굉장히 학문적인 접근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자, 할당은 나눈다는 겁니다. 누구나 똑같이 효율적 시장, 자, 누구나 똑같이 이윤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 궁극적으로 정상이윤은 얻어가요. 정상이윤은 얻는데 초과이윤은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과이윤도 얻을 수 없고 투기도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수님, 왜요? 자, 부동산 아까 중강성이라며요. 네. 초과이윤 얻을 수 있고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요. 네. 그럼 얘는 할당일 수가 할당 자체가 이제 어떻습니까?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자체를 말할 수 없겠네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도 할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해요. 왜냐하면 개발업자가 정보 비용을 100원을 들었는데 초과이윤을 100원 얻었어. 그러면 얻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전 때문에 할당이라고 볼 수는 없고 우리가 부동산도 그런 정보 비용하고 초과이윤이 일치한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좌측에 할당 효율적 시장의 개념. 자, 자원이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은 이제 우리가 보통 경제학에서 모든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정보 활동할 때 정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비용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보 비용이 100원 들어갔으면 100원의 초과를 얻었다는 거죠. 그러면 초과이 100원이면 이 기업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이윤을 먹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불안정 경쟁이기 때문에 투기이익이 발생한다는 견해에 대한 반박이 할당효율적 개념인데요. 자, 불안전도 할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시간을 좀 갖도록 하는데요. 자, 갑니다. 용어 정리를 한번 가볼게요. 자, 앞쪽에서 완전 경쟁과 불안전 경쟁을 배우셨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칠판 주개가 1,000원인데 누가 갑돌이한테 야, 너 500원 싸게 사는 데를 가르쳐 줄게. 그럼 정보 가치가 500원이거든요. 500원. 자, 근데 정보 비용을 달라고 합니다. 야, 100원만 나한테 달라. 그럼 정보 비용이 100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400원의 초과이윤이 생겼으니까 초과이윤이 400원이 생긴 거죠. 그럼 초과이윤이 400원이 생겼으면 자, 이건 할당이지 못합니다. 그 시장이 이제 어떻습니까? 투기가 발생했고 초과이윤이 발생했으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정보 비용이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이 정보 비용이 500원까지 간다고 봐봐요. 그럼 어때요? 자,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로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으면 할당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스타트를 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다면 자, 이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일 수가 있다는 얘기로 스타트를 끊는 거죠. 자, 그러면 두 시장. 자, 완전 경쟁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 다음에 불안전 경쟁 시장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게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은요. 당연히 정보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제로, 정보 가치도 없고 정보 비용도 제로예요. 그럼 항상 할당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불안전도 중요한 건 정보 비용은 존재해요. 그래서 정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정보를 사야 됩니다. 이게 정보 비용은 발생을 하죠. 정보 비용이 얘가 100원이고 얘가 100원이다.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럼 일단은 할당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지만 할당이 될 수도 있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할당하지 못한다는 게 아까 정보 가치가 500원에서 정보 비용이 100원이면 400원의 초과이윤이 생기니까 할당하지 못하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세 가지를 이제 물어봐요.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됐던 게 세 가지 경우인데,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초과이윤도 없겠죠. 그럼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 맞는 지분이죠. 할당 효율적이다. 근데 할당이 완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도 할당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넓게 한번 그림을 그려본다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 할당이라는 개념이 좀 큰 개념이에요.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이 좀 큰 개념으로서 어떻습니까? 이 안에 완전이 있는 거죠.
그럼 경쟁시장은 자, 항상 할당이다 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할당은 완전만 얘기하지 불안전은 아니다 하면 틀려요. 왜냐? 불안전 경쟁이 여기 껴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안전 경쟁시장은 할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할당이 완전만 얘기한다는 건 틀린 얘기입니다. 불안전도 할당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노렸던 게 정보 비용의 수반입니다.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그럼 그게 불안전 때문이냐? 아니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냐? 자, 이거는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안전 때문이지 할당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자, 여기 정보 비용이 존재를 해요. 여기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존재한다는 것은 완전이 아니라 불안전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왜? 자, 할당이라도 정보 비용은 존재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할당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건 틀린 거죠. 자, 그러면 불안전 때문이라는 걸 가지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투기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초과이익 때문에 하죠. 더 얻는 게 있기 때문에 하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불안전 때문이냐 아니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냐 이걸 보는데요. 자, 보세요. 여기는 투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과이익이 없으니까. 여기도 투기가 발생하지 않아요. 여기가 투기가 발생해요. 그 이유는 불안전 때문에 투기가 발생한다면 안 되죠. 불안전이라도 같으면 투기가 없고 초과이익이 안 생기니까 할당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투기가 발생하는 건 불안전 때문이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잡으셔야 됩니다. 불안전과 상관없고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근데 약간 좀 편법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이제 약간 그 야매라고 하는데 기법입니다. 자, 정보 비용 수반에 비읍 들어가요. 불안전에 비읍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것도 우리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비읍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불안전을 잡으면 틀리죠. 그럼 이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잡아보세요. 자, 들어가 볼게요. 체크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150페이지 가시면은 맨 밑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1번. 완전 경쟁 시장은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우리가 완전 경쟁은 정보 비용이 제로였어요. 그죠? 그러면은 초과이익도 없죠. 당연히. 어떤 대안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할당률적 이루어지나 할당이 완전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전도 할당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완전 경쟁은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니? 그러면 이거는 정보 비용에 비읍 들어가잖아요. 자, 이건 불안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은 불안전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수한 정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윤과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기회비용이 같다면, 자, 같다면 일치하다면이라는 것은 거의 할당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할당이 될 수 있고요. 반면에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라는 게 들어갑니다. 값싸게 들어가면 무조건 의심을 해봅니다. 왜? 값싸게 했다는 거는, 자, 얘가 정보 가치보다 이게 똑같다면은 할당이거든요. 근데 정보 비용을 얘보다 싸게 얻었어. 그럼 당연히 초과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죠. 값싸게가 나왔다는 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은 할당률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 발생한 초과이익과 그 초과이익을 획득하는 들어가는 기회비용이 같다면, 일치하다면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이익 획득할 수 있는 거는, 자, 초과이익과 투기는 우리가 좀 편법으로 간다면 비읍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불안전하면 안 됩니다. 불안전 독점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률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고요. 자, 결국 투기가 성립하는 것도 못해요. 할당률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지 부동산이 불안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완전 경쟁은 정보 비용이 없고 밑에 초과이익도 없어요. 정상이 존재합니다. 근데 불안전은 정보 비용은 존재합니다. 근데 할당이라면 투기도 없고 초과이익도 없죠. 근데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초과이익이 없는 것 뿐이죠. 그럼 할당률적이 아니면 투기 존재하고 초과이익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 가치가 더 세고 시장을 패배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할당률적은 정상 얻고 초과이익과 투기는 얻을 수 없다. 그죠? 그럼 우리가 완전 경쟁은, 자, 여기 그림 보시면요. 완전 경쟁 그림입니다. 완전 경쟁은 할당이에요. 정보 비용이 없으니까. 근데 할당이 완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안전도 껴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할당이지만 항상
할당이 완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불완전도 할당이 된다. 자, 정보비용이 수반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저기서 확인했듯이 정보비용이 있다는 자체는 불완전 때문이지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건 아니죠. 할당도 정보비용은 있거든요. 그래서 편법으로 간다면 비읍 들어가니까 불완전을 찍어라. 투기 초과이 발생했다. 여긴 없고 여긴 투기가 있어요. 그럼 불완전 때문에 투기가 발생한다? 아니죠. 불완전이라도 정보가치와 정보비용이 같으면 초과이 발생하지 투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할당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보비용이 아니라 투기가 발생했다는 것은 불완전 때문이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편법. 자, 비읍 찍으면 안 돼요. 비읍이 없어. 그럼 이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할당률 쪽 시장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다음 시간은 제가 그 계산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쉬었다 가겠습니다.